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제가 그린벨트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린벨트가 경기도 쪽, 서울 경기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이제 경상권이나 그런 쪽 가면 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토지를 보는 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편이죠, 이제. 299, 300, 301 맞나? 지금 3편, 4편째인데 그린벨트에서 단독주택 짓기, 단독주택 지을 수 있는 입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조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교재를 보면서 10페이지 나와요. 10페이지부터 나왔거든요. 9페이지부터. 근데 보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단독주택 짓기, 그린벨트에서요. 개특법, 특별조치법, 그러니까 개특법이죠. 제가 개특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개특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다양한 근린시설, 아니 그린벨트 안에서 지을 수 있는 시설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되고, 자 그럼 한번 단독주택을 한번 지어볼게요. 뜯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여기 나와 있죠. 제 교재는 나중에 제가 이제 교재를 편찬할 거예요. 출간할 건데 11페이지 나와 있네요. 자, 주택, 그린벨트 안에 주택을 짓는 방법.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고 이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단독주택이에요. 자, 주택을 지으려면 그린벨트 안에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면 대천재가 필요해요. 첫 번째, 요거예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되나, 그죠?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정 당시가 중요하죠, 여기서. 지정 당시. 지정 당시부터 기존 주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개발 제한구역을 만약에 70년대에 지정됐다. 그럼 이 지정 당시에 지목이 되라든가, 그죠? 또는 지정 당시에 그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이. 그죠? 이런 조건이 일단 대전제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그린벨트 내에서 집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 토지 위에다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단독주택을.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목이 되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건물이 있었다든가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런데 자 가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은요. 농업인은 질 수가 있어요. 가항에도 불구하고 가가 뭐죠? 그죠? 지목의 대가 아니라든지 또는 지정 당시부터 그 건물이 없었다 하더라도 농장 또는 과수원에 농업인이 직접 거주하는 소유하고 거주하는 그죠? 소유 거주하는 농장 또는 과수원에 이런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여기까지는 다 이해 가셨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원칙은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되라든가 아니면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땅에다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린벨트 내에서 그죠? 농업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토지에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농장이나 과수원은 지목이 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농업인한테는 이렇게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강의에 보면 농업인 조건을 만들면 이거 그린벨트뿐만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요. 농지법이 강화돼가지고 그 전에 농업인 조건을 못 만드신 분들은 좀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그랬기 때문에 농업인 자격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지목이태 그다음에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다 하나 더 더하면 농업인은 자기 농지라든가 자기 농장이라든가 과수원에 집을 질 수 있다. 물론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면적 제한이 있어요. 그거 이제 일단 세 가지만 아셨죠? 농업인, 요거 이제 주택, 지목이태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제 이주권 여기서 이제 이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주권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주권이 무슨 법률 용어인 줄 알아요. 이주권은 법률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이주권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말하기 편하게. 그래서 이주권을 활용하면 여기 외에도 그죠? 자, 그럼 볼게요.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뭐죠?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죠?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죠. 세 가지로 나누죠. 법은 말 그대로 국회에서 정하는 거고, 그죠? 시행령은 뭐죠? 국회가 대통령한테 유임한 거예요. 그죠? 대통령도 자기가 하기 귀찮으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유임한 거죠. 시행규칙이라는 거죠. 그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하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건 뭐죠?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게 시행규칙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 별표 20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이라는 말들이 나와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건 뭐냐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맞으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자, 그럼 조금 지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좀 내려볼게요. 제가 사전에 가려가지고 사전 이렇게 어떻게 못 옮기나? 자, 그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까지는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 주권은 바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요. 이 주권은 바로 들어갈 건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을 그린벨트 안에 지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되라든가.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그죠? 건축물이 있었다든가, 이런 토지라든가. 세 번째,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자기 소유의 농장이나 또는 과수원에 집을 질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대전제죠. 그렇지만 이거 과목 요거 1번, 2번 외에도 집을 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인정하는 곳, 입지기준에 맞으면, 그죠? 이게 그러니까 맞으면 집을 질 수 있는데, 그럼 요게 뭐냐? 요게 바로 이주권입니다. 이주권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주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공공이주권, 그 다음에 재이주권, 이주용 이주권. 사람들이 이주권 하는데요. 이주권도 다 달라요. 정말 좀 제대로 말을 알고 이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틀리거든요. 약간요. 비슷한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공공이주권, 재이주권, 그 다음에 이주용 이주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공이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죠?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을 하는 경우, 그죠? 어떤 우리가 도로가 난다든가 아니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대한 보상 그런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수용되는 토지도 있죠. 어떤 또 우리가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한다든가 그런 수용되는 땅들 있는 경우 철거되는 경우에 그죠?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기존 주택이에요. 기존 주택이 이런 사업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대규모 공공 사업으로 공익 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또는 철거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예요. 이게 바로 공공이주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이주권은 그 자기가 거주한 지역으로부터 이 공익사업 시행지로부터 2km 이내로 옮겨가야 돼요. 2km 안으로 반경. 까다롭죠? 자, 그 다음에 재이주권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재해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뭐 태풍, 홍수 그런 걸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을 경우, 그죠? 이런 것은 이제 저기예요. 이게 바로 재이주권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건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거주지로부터 공통적으로 것은 거주지로부터 2km 이내에 해야 된다.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주용 이주권이 있어요. 또요. 이주용 이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다른 사람 땅, 그죠? 이게 토지는 A고 건축물은 제 거였어. 경매 사용권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이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철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주용 이주권이 생긴다 이거죠. 이주용 이주권은 뭐냐면 말 그대로 취락지구 내 또는 취락지구와 접한 토지. 이게 취락지구에 있어요. 취락지구는 집단 취락지구하고 자연 취락지구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 그린벨트 안에는 집단 취락지구예요. 취락지구 안으로 이전하다든가 또는 취락지구와 접한 토지해야 돼요. 이래야지만이 이쪽으로 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좀 복잡한데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부터. 자, 우리가 그린벨트 안에서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되었다든가, 그죠? 두 번째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그린벨트 내에서 농업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소유의 농장이나 또는 과수원에 집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그죠? 지정 당시부터 조건이 안 맞다 하더라도, 그죠? 여기 나와 있죠? 가에도 불구하고, 그죠? 조건이 안 맞다 하더라도 이주권이 있으면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다. 그거 이주권이 있으면. 이해 가시죠?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여기, 플러스 아래 이러이러한 세 가지가 있으면 또 집을 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게 이것이 뭐냐면 공공이주권, 그 다음에 재해이주권, 그 다음에 이주용 이주권, 그죠? 공공이주권, 재해이주권, 이주용 이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도 집을 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공공이주권은 거주지로부터 2km 이내야가 되고 재해이주권도 역시 거주지로부터 2km 이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주용 이주권은 집단 취락지구 내라든가 또는 집단 취락지구와 접한 토지여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거리 제한이 해제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옛날 이게 3년 전 법률을 가지고 좀 강의하다 보니까, 좀 옮겨놓은 거다 보니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은 자세한 것은 관련 시공구에 문의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엔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아마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이 거리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또 이 이주권 말고, 제가 나중에 또 설명 드릴 거예요. 그것은 거리 제한이 없어요. 거리 제한이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주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벨트 내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주권 하는데, 이주권이란 전식 법 명칭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통상 이주권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주권이란 정식 법의 법령의 명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별표 1에 대특법 별표 1에 나와 있어요. 이주권이라고. 이게 바로 이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린벨트 내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해 가셨죠? 물론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여기 나와 있어요.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아무데나 집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입지 기준이 있어요. 입지 기준을 살펴보면, 자, 말씀드렸죠? 우량농지가 아닐 것, 국가하천으로부터 500m 이상에 떨어져야 되고,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야 되고, 그죠?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아까 그 조건이 맞다 하더라도, 이런 세부 입지 기준에 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 단독주택 또는 주택을 짓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조건 찾는 게 힘들고, 또 하나 더해서 또 한번 더 해볼게. 이거 플러스, 아까 그 플러스, 그죠? 임야 또는 경지 정리된 농지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부지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야는 안 되죠. 임야는 안 되고, 또 뭐죠? 경지 정리된 농지도 안 되죠. 이해 가셨죠? 이건 별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단독주택이라고 딱 지으려고 하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아까 그 단독주택에 나와 있는 그 칸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세부 입주 기준 있죠. 세부 입주 기준. 경지정리 농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간선 공급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도로하고 붙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세부 기준 별표 2에 나와 있는 거, 요것도 한번 참고하셔야 되고, 그래서 조금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담원에 따라 또 이제 건폐율 용적률 나와 있고 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뭐 다 하실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내 위에 있는 거
공부하실 분들은 요거 이제 주택 있죠, 주택. 별표 1에 나와 있어요, 이건요. 별표 1에 나와 있는 거 주택 부분이거든요. 요거 이제 요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축권 나와 있고, 이축권으로 집을 지면 되고, 그렇죠? 요게 아니더라도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이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축권을 사서, 그죠? 집을 지면 되는 거죠. 집을 지면. 그죠?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가 있죠. 임야는 안 되고, 절대 농지 안 되고, 국가 하천으로부터 500m 떨어져야 되고, 그죠?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를 끌어와야 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의 땅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